자, 오늘 이거부터 풀어볼까요? 어제 JTBC가 보도한 것 중에 천공의 측근이 관저 방문 안 했다는 TV조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이거 보고 야 이렇게 돌려가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관저 방문 했는지 안 했는지는 말해줄 수 없는데 관저 방문 안 했다는 TV조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나 이거 보고 빵 터져가지고. 이게 뭐겠습니까? 어. 했네 했네. 했어. 그렇지. 자, 그 보도 잠깐만 볼게요. 일단 TV조선이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TV조선에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 탐사보도 세븐이라는 보도가 있어. 워낙 안 보니까. 천공 측 윤석열 관저 후보지 가본 적도 없다. 여기 이제 단독이라고 이제 TV조선이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천공 측이 반박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천공 측의 사람이 TV조선 보도는 가짜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TV조선에서 탐사보도라고 내세우고 있는 대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단독까지 쳤는데 이거는 그러면 취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내보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밌는 거는 천공 측의 법무팀장이 있더라고. 야, 엄청난 기업인가 봐. 새날 법무팀장 지금 오고 있어요. 자, 거기 TV조선서는 지금 토막토막만 내보내서 지금 법적 처리를 하고 있어요. 관저 방문에 대해서는 입장 정리는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안 하신다는 거죠?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네, 아니다가 아니고 입장 표명을 안 하겠다니까요. 나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알 것 같거든요. 왜냐면 천공이 그걸 안 갔다고 하면 영향력이 떨어져요. 별거 아닌 애가 되잖아. 네. 근데 TV조선이 안 갔다고 보도를 한 건 거짓말이라는 건 확실해. 그럼 뭐요? 거기다가 갔다고는 이야기는 안 했지만 안 갔다는 보도가 거짓말이면 갔다는 이야기잖아요. 야, 이 천공을 쫓아간 JTBC가 취재를 하는데 천공이 뭐라 그러냐면 왜 남의 영업장까지 쫓아오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기는 강연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천공은 뭔가 종교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뭐 가르침 이게 아니라 영업한다고 생각한다는 그 마인드가 그런 데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우라가 대단하더라고. 그 보도에 보니까 그 건물 로비에 이렇게 쫙 걸어가는데 천공만 보여. 근데 거기다가 마스크 쓰고 관저가면 사람들이 기억 못 하겠어요? 다 알죠. 야, 저런 사람 길거리에서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사람들 대부분의 옷차림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하얗게 하얀 옷을 입고 하얀 머리에 하얀 수염까지 있는데 마스크 사이로 다 삐져나오지 않겠습니까? 저 하얀 수염이. 맞아요. 패딩도 안 입어요.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얘기했던 공식 입장이라고 나온 것도 누가 아무도 공식 입장을 안 준 거라는 얘기죠.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천공 측 법무팀장의 답은 아무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TV조선 보도가 가짜라는 소리죠. 네. 그러니까 TV조선 같은 프로그램은 윤석열하고 똑같아요. 잘못을 내고도 언론 중재위나 법원으로 가지 않는 이상 절대 수정하지 않습니다. 얘네들이 정말 찌라시라고 하는 게 우리 같은 유튜브 방송보다 못한 놈들이라는 게 바로 증명이 되잖아요. 천공 측에서 그건 가짜다. 우리는 갔다고 말할 수 없으나 안 갔다는 보도는 가짜다. 뭐 그거 아니에요. 이거 왜 그렇게 했겠어요? 이거는 오더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천공하게는 접근하지 말고 이거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 단독으로 보도하세요라고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취재도 안 된 걸 단독으로 내보낼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자, 지금 부승찬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번에 부승찬 대변인 관련해서 압색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내용이에요. 부승찬 대변인 이야기는 제가 책을 쓰면서 언론에 나와 있는 것들을 확인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승찬 대변인을 친 압수수색은 천공이 갔다 안 갔다 이야기가 아니야. 국가기밀누설에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그 책 끄트머리 조금 나와요. 천공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영린을 건드린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에 관련한 거를 지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리 치고 옆으로 치고 앞으로 치고 뒤로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도 처음에 이런 이야기 나왔을 때 저희한테 제보 메일이 올 때도 굉장히 이런 부분을 걱정을 했는데 결국 저렇게 아파트 사진까지 찍어 내보내면서 압수수색 저 상황에 기자들도 다 가 있었다는 거 아니니까. 야, 자, 부승찬 대변인 압수수색을 했는데 압수수색한 이유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신고가 접수돼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신고 접수했다. 여러분들 방첩사령부란 말 처음 들어봤죠? 네. 원래는 기무사였죠. 아. 그 기무사가 뭐 저 계엄 문건이나 민간인 사찰 다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명박 때는 국정원이 더 위였고요. 그러니까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정원을 유지하면서 검찰 등을 컨트롤했던 게 이명박 정권이에요. 그런데 박근혜 때 되면 그 위치가 바뀝니다. 기무사가 더 위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동생 박지만의 동기가 기무사령관 됐죠. 그 기무사가 세월호 관련한 민간인 사찰이 국정원보다 더 심했어요. 거기다가 나중에 조현천이라고 하는 기무사령관이 계엄 문건까지 만들 정도로 가장 권력이 셌던 곳이 기무사인데 그 기무사 그것 때문에 문재인 정부 들여서 안보지원사령부 줄여서 안지사 그러다가 윤석열 정권 들어가지고 국군 방첩사령부 방첩이란 말이 간첩 잡는다 이런 소리니까 이렇게 바뀌었는데 갑자기 방첩사령부가 부승찬 대변인이 국가 기밀을 누설했다고 집을 가서 압색해버린 바로 그 사건인 거죠. 방첩사령부에 누가 고발을 했는지도 궁금한데 이거는 사실 고발 사주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는 충분한 의심을 가져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게 부승찬 전 대변인을 압수수색한 거는 천공을 건드렸기 때문이 아닌가. 근데 천공에 대해서는 이제서야 신상을 확보했다고 하잖아요. 천공 신상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직 이제서야 인적사항 확보하고 왜 천공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안 간 건 아니다라고 천공 측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경찰이 수사할 때 이럴 수 있어요. 천공 측에다가 우리 천공님 전화번호가 뭐죠? 그러면 뭐 010-1234-5678 이렇게 했다고 쳐. 근데 그거는 천공이 안 쓰는 전화번호이거나 천공 측근 전화번호이거나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고 천공은 공식적으로 전화가 자기 명의로 없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면 훨씬 수사하기가 더 덮기가 용이해지지. 근데 측근 전화번호인데 그 친구 안 갔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TV조선 같은 데서 막 단독으로 내죠. 그 기지국에 천공이 간 흔적이 없다. 그렇게 덮고 있는 거 한쪽에서는. 근데 지금 분위기는 뭐냐면은 이따 국정원 이야기도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국정원하고 앳 기무사 이 방첩사가 서로 파워게임하는 거예요. 누가 더 윤석열 마음에 썩 들지. 이명박 박근혜 때랑 비슷한 정도로 가는 거예요. 누가 더 위에 서느냐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천공 사건이 아닌 천공이랑 아무 상관없이 책 내용을 갖고 압색 군사 기밀 보호 뭐 이런 빌미로 압색을 해봤다 이런 거고 부승찬 책 내용은 이런 겁니다. 본인 저자 이야기에 의하면 제가 책을 쓰면서 언론에 나와 있는 것들을 확인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언론에 이미 나온 거기 때문에 군사 기밀이 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네. 그거를 갖고 이를테면 저번에 인터뷰할 때 이제 부승찬 대변인이 말한 거는 어떤 거냐면은 군대에 대한 문민 통제 주로 그런 이야기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뭐 독수리파가 있고 매파가 있듯이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인데 요거를 빌미로 구 기무사가 부승찬 대변인을 비밀 누설 이런 걸로 쳐요. 천공이랑 아무 상관없이. 그럼 얼마나 위축되겠어요. 저게 방첩사령부가 저렇게 치고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부승찬 대변인이 그 컴퓨터에 일기를 썼고 그 일기가 저장된 그 시점이 거기서 수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점에 그대로 있다고 했는데 지금 방첩사령부에서 압수수색 목록에는 그 컴퓨터가 들어있어요. 그 컴퓨터를 압수해서 가져가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또 여기서 부승찬 폴더가 나왔네 또 이런 짓거리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난 이 정부를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죠. 근데 군사 기밀 누설이요? 군사 기밀 누설하면은 윤석열이지. 윤석열 이걸로 고발도 한번 당했어요. 저번에 기자회견 한 거 보세요. 윤석열의 지하 벙커 군사 기밀 누설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를 규탄한다면서. 윤석열이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지금 여기도 지하 벙커가 있고 여기도 지하 벙커가 있고 비상시에는 여기 밑으로 다 통로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뭐 기밀이 뭔지도 모르고 중구난방 저렇게 얼레벌레 저렇게 했던 게 윤석열이에요. 저런 게 군사 기밀이지. 나 죽여주시 하는 거지. 저 때도 이것 때문에 난리 났었잖아요. 지금 국방부 자리에 들어가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저렇게 다 나와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소고발도 당했었습니다. 내가 하는 건
위법이든 아니든 아무 상관없다 이런 주의인 것 같고요. 근데 아까 말한 그 기무사와 경쟁한다는 곳이 어디예요? 국정원. 국정원. 국정원이 저번에 그 민주노총 압색할 때 기자인 척하고 간 놈도 있었고, 그러니까 조선일보 기자 뭐 어쩌고저쩌고 막 문화일보 기자 이런 논란도 있었고, 그리고 그 국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다시 민간인 사찰을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지금 그 기자회견을 찍다가 딱 걸려가지고 거의 조리 돌린다거든요. 너 일로 와 하고 멱살 쥐어가지고 막 돌리더라고. 근데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기자처럼 들어와서 그 확실하게 신분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노조에서 이런 탄압을 받을 때 더 예민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꼭 잡혀요. 이번에도 이 사람 핸드폰을 보니까 국정원 앱이 깔려 있다거나 가방에서 국정원 잠바가 나온다거나 해서 이제 빼박으로 잡힌 거거든요. 네, 출입 기자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기자들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근데 갑자기 안 오던 사람의 얼굴이 있고, 그다음에 국정원이 지난번에도 국정원이라고 크게 써 있는 잠바 입고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국정원들 다른 국정원 직원들은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예. 지금 처음에는 기자라고 하다가 기자가 맞냐? 기자증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갑자기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경찰들이 와서는 경찰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웃기잖아요. 음. 처음엔 기자라 그랬는데 경찰은 경찰이라 그러고. 거짓말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국정원이 왜 민간인을 찍어요? 그것도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기서 나오는 말 중에 뭔가 조금 이렇게 뭐 북한 빨갱이로 몰아갈 만한 뭔가 건수가 있을까 하고 멀리 와서 찍는 거잖아요. 당신 누구세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찍으면 보통 그 막 카메라나 이런데 소속이 표시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상해. 물어보니까 기자라고 했다가 나중에 기자증 보여달라고 하니까 도망치려고 했다가 경찰이 와서는 경찰이라고 했다가 미친놈들 진짜. 나중에 국정원에서는 신입이라서 잘 몰라서 기자라고 한 거라고. 말이 됩니까? 국정원에서 얼마나 교육을 확실하게 시킬 텐데 저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게. 네. 근데 안 되는 국정원이 이렇게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하는 이유가 있죠. 국정원의 업무인 그 대공 간첩 잡는 업무를 뺏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민주노총 압수수색 할 때는 또 국정원이 막 유니폼 입고 가지고 I'm 국정원 뭐 임영웅도 아니고 국정원 해가지고 막 경찰이랑 소방서랑 출동해가지고 의자 하나 압색하는데 1000명이 동원되고 그게 바로 그거라니까. 존재감 보여주면서 국정원 같은 경우는 대공수사권, 그 수사권 이제 곧 없어지거든. 요거를 전치해야 된다라고 막 주장하고 있는 거고, 방첩사는 야 방첩사가 뭐냐? 아 옛날 기무사요.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경쟁하고 있는 거죠. 이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또 윤석열은 마일리지 하나가 더 쌓이는 거죠. 사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간첩 잡으라고 또는 뭐 지금 국정원 같은 경우는 그 간첩이 문제가 아니라 산업 스파이 잡고 뭐 이런 정보를 취득해야 될 놈들이 나와가지고 국정원 신입 직원인데 그때 국정원 7급이라 그랬죠. 그 7급 공무원 뭐 그게 있었잖아요. 7급. 그리고 그 7급들 거기 들어가려고 난리 났다는 뭐 옛날에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국정원 직원. 이 새끼 신입인데 저 기자예요. 진짜 또라이 새끼들. 근데 약간 좀 그렇게 교육을 받는 아예 그렇게 교육을 받는 것 아니 같기도 기자증을 합니다. 가짜로 만들어서라도 봐야지. 애들 네. 겨접해. 그렇죠. 아니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국정원 민주노총 압수수색 할 때 민주노총 압수수색 딱 시작했는데 바로 조선일보에서 속보가 뜬 것이 이상하기도 했는데 당시에 찍고 있던 기자 또 이제 잡아가지고 너 어디 소속이냐 물어봤더니 문화일보 소속이라고 처음엔 거짓말을 했지만 조선일보라고 밝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선일보와 국정원은 한 몸처럼 움직이고 국정원은 잡히니까 기자라고 하고 이게 뭔가 딱딱 맞춰가는 거 아니야? 아다리가 맞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약간 허접해 보이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 그 수준에 안 맞는 일을 하려다 보니까 뭐 이런 측면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국정원이 뭐 조선일보랑 막 같이 움직이고 하면서 얘들 정치하는 거예요. 국가기관이 왜 그 조선일보랑 같이 뭔가를 하면서 막 노조는 빨갱이다. 그건 뭐겠어요. 윤석열이 계속 그러고 있으니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 국가기관이 윤석열 말에 맞추려고 불법 행위를 하는 거 잘못된 거고요. 어쨌건 지금 기무사나 국정원은 정치 개입, 총선 경쟁 이런 거 하면서 다시 꿈틀대는 중이다. 독재 정권의 신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독재 정권은 이런 식으로 독재화 돼가는데 결국은 망하죠. 여러분 검사를 무서워하십니까? 기무사 직원, 국정원 직원 무서우세요?
그들도 그냥 공무원일 뿐이에요. 국민이 들불처럼 일어나서 프랑스 혁명처럼 되면 제일 먼저 숨을 놈들이 이런 놈들이에요. 저는 진짜 문재인 대통령한테 좀 서운한 측면도 있어요. 국정원 왜 정치 개입하지 공식적으로 그걸 못하게 했을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준동을 해가지고 대통령 등에 칼 꽂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권력을 죽일 때는 견제하는 세력을 어떤 프로젝트에서 해야 되는데 국정원이 박근혜 때까지도 정치에 개입하다 보니까 이걸 없애는 게 계획이라고 생각했던 건데 지금 윤석열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검사 출신이면서도 얘들 자기 배신 못하게 서로 견제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지. 서로 총선 경제가 만들어주는 거지. 근데 이게 다 이제 나중에 검찰은 말할 것도 없고 기무사나 그러니까 방첩사나 뭐 국정원 같은데 나중에 더 털리는 수가 있는 거죠. 시간 지나 보면 있잖아요. 저 행정 잘하고 그 엄청나게 막 사이다이 그 똑똑한 그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대통령에서 조금 더 세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어쨌든 관저 방문 안 한 건 아니네. 했네 했어. 말이 혀가 너무 길어졌다 아주. 어?